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1월 21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한 손엔 관세, 다른 손엔 자비. 오늘 새벽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트럼프 취임식이 열렸잖아요. 근데 트럼프가 취임식에서 했던 연설에 담긴 의미, 한 손엔 관세, 다른 손엔 자비, 이렇게 요약이 되더라고요. 트럼프는요, 미국의 황금 시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시작된다. 인종, 종교, 피부색을 넘어 모든 국민이 해방되는 날이다. 이렇게 단합의 메시지로 연설을 시작했거든요. 8년 전 취임식 때는 사륙, 이런 섬뜩한 단어도 거침없이 썼었을 정도로 공격적이었다면 이번 연설은 유해졌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 속내가 바뀌었을까요? 역시나 그것 아니라는 거예요. 아메리카 퍼스트, 파나마부터 화성까지 성조기를 꽂겠다. 보다 정교해진 전략이 담겨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트럼프 연설문과 그 일련에 담긴 그 의미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그 트럼프의 전략 미리 대비하고 대응을 할 수 있잖아요. EPD의 픽. 실제로 오늘 백악관 홈페이지 여기 들어가 보니까요, 트럼프의 6대 우선 정책 의제 이게 바로 선포돼 있더라고요. 취임식에 맞춰 바로 올라와 있던데요. 첫 화면에는 트럼프 대통령 사진과 함께 미국이 돌아왔다, 아메리카 이즈백, 이런 문구가 실려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구 밑에는 나는 매일 숨을 쉬는 순간마다 당신을 위해 싸울 것이다. 우리의 아이들과 당신이 누려야 할 강하고 안전하고 번영하는 미국이 실현될 때까지 쉬지 않을 것이다. 이는 진정한 미국의 황금기가 될 것이다. 이런 트럼프의 약속도 함께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앞서 언급했던 아메리카 이즈백, 이 문구가 낯설지 않지 않습니까? 공교롭게도요, 이날 퇴임한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2020년 대선 승리 직후 선언한 게 바로 아메리카 이즈백이었거든요. 그런데 트럼프가 이를 다시 활용했어요. 바이든을 존경해서? 당연히 아니죠. 4년간 이루어진 바이든 정부의 정책을 모두 되돌리겠다, 모두 폐기하겠다, 이런 트럼프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는 거예요. 바이든이 트럼프 취임식에 참석했는데 이 대놓고 면전에서 이렇게 비난을 한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트럼프 도대체 뭘 되돌리고 싶어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일단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할 6개 정책 의제. 첫 번째가 인플레이션 종식 및 생활비 인하, 두 번째 미국 노동자들을 위한 감세, 세 번째 국경 안전 강화, 네 번째 힘을 통한 평화 복원, 다섯 번째 에너지 패권, 여섯 번째 미국의 도시를 다시 안전하게 만들기. 이렇게 크게 6가지거든요. 그러면 하나하나 좀 살펴볼까요? 첫 번째, 인플레이션 종식 및 생활비 인하. 이거에 대해서는 이런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미국인은 트럼프 집권 1기 때 돈을 더 많이 벌었고 기록적인 빈곤 감소도 목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세금을 낮추고 미국 노동자들을 위한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해 경제 부흥을 이끌겠다고 약속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미국에서 물건을 팔고 싶으면 미국에 공장을 지어라. 미국 노동자들 좋게,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맨 처음 언급한 것처럼 관세 폭탄을 내리겠다, 이런 얘기겠죠. 이 감세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트럼프 대통령은 팁과 초과 근무에 대한 세금을 면제하고 집권 1기에 시행한 역사적 감세를 영구화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다시 풀이해보면 이런 얘기겠죠. 자신에게 엄청난 기부금을 안겨준, 그래서 대선 승리까지 가져다준 머스크 등 이런 미국 부자들을 위한 부자 감세를 다시 시행하겠다. 겉으로는 노동자라고 하지만 이 머스크 같은 부자 노동자들 위해서 감세를 하겠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국경 안전에 대해서는 이런 설명이 붙어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이민자에 대한 체포 후 석방 관행을 폐지하고 마약 카르텔에 대한 전쟁을 선고하는 한편 멕시코 잔류 정책을 복원하고 법 집행기관과 국경 담당자에게 안전한 국경을 복원할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이를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게 뭘 얘기일까요? 효과가 없고 미국 인플레이션을 자극한다는 그런 비난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장벽 이거 다시 세우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풀이될 수가 있다는 거죠. 또 백악관은 이런 얘기도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불필요한 외국이 전쟁에서 벗어나게 하고 군사 대비 태세를 개선하는 동시에 모든 위협과 위험 요소로부터 나라를 방어할 것이다. 군을 현대화하고 이념을 제거하는 한편 미국을 끝없는 전쟁으로 이끈 실패한 정책, 이거 바이든 정책이겠죠. 이런 실패한 정책을 대체하고 힘을 통한 평화라는 대담한 비전으로 정권을 교체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밝혔다고 써 있습니다. 가자 전쟁은 물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도 미국은 손을 떼겠다. 미리 공언해 왔지 않습니까? 이거를 구체했다는 거죠. 이런 얘기들은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 기분은 나쁘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우대 정책을 계속한다고 했으니 문제가 없어 보이긴 하는데 당장 발등에 불 떨어진 사람도 있겠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당장 자리가 위험해 보이지 않나요? 이와 함께 다섯 번째, 에너지 패권. 미국인들에게 석유, 가스, 전기 등 낮은 에너지 비용을 제공하는 것이 우선 과제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내 에너지 생산을 장려함으로써 이를 달성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거든요. 요 얘기가 뭘까요? 이 환경 문제가 심각한 셰일가스, 바이든 정부 들어서는 셰일가스 개발 줄여왔잖아요. 근데 이 셰일가스 개발을 다시 확대하고요. 이 전기차 이 관련된 여러 가지 보조금 그리고 정책 이거 다 폐지하겠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한 가지 예외는 있겠죠. 머스크의 테슬라는 예외로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트럼프 대통령은 만연한 이민자 범죄를 막고 외국 마약 카르텔을 해체하며 폭력 조직을 진압하고 폭력 범죄자를 감옥에 가둘 것이다. 모든 미국인이 지역사회에서 다시 안전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행정부의 중요한 우선 과제다. 이렇게 강조를 했거든요. 요거에 대해서는 좀 자세히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실제로 트럼프는 인종과 성별을 이유로 차별 대우를 하지 않겠다라고 누누이 밝혀왔거든요. 요 이야기 겉으로 보면 좋은 이야기 같죠. 하지만 실상은 좀 다르다는 겁니다. 바이든, 특히 민주당 정부가 지향해온 다양성 우대 정책, DEI라고 하거든요. 이 다양성 우대 정책을 폐기하겠다. 이렇게 선언한 것으로 풀이된다는 거예요. 이 DEI는요, 정부와 대학교는 물론 기업들이 채용과 보상에 있어서 인종과 성별의 다양성을 추구해야 된다. 이런 사회적 기조를 뜻한다고 합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미국은 역사적으로 차별받아온 소수 인종이 이끄는 기업을 대상으로 보조금 정책을 운영해 왔거든요. 그리고 대학에서도 뽑을 때 흑인이나 소수 인종을 좀 배려해 왔잖아요. 하지만 트럼프는 이거는 백인에 대한 역차별 아니야? 이런 얘기를 줄곧 해왔거든요. 그래서 트럼프는 이제는 공적은 물론 사적 영역의 모든 측면에서 인종과 성별을 사회적으로 조작하려는 정부 정책을 종식시킬 것이다. 앞으로 인종을 가리지 않고 실력에 따라 차별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말만 들으면 그럴싸하잖아요. 실력에 따라 차별하지 않는다. 근데 이 실력에 따라 차별하지 않는다. 이게 뭔 얘기일까요? 말은 좋지만 자칫 초등학생과 대학생을 같은 링에 올려서 싸워라. 싸움 붙이는 것과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소수 인종이나 유색 인종에 대한 차별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출발선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 동일하게 경쟁하라. 이렇게 내몬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평등을 내세운 또 하나의 차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모습 이미 트럼프 2기 행정부 요직에서 드러나고 있어요. 장관직 후보자의 면면을 조 바이든 때와 비교해 본 결과 나이는 젊어졌지만 비백인 그러니까 소수 인종의 비중은 절반으로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다양성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게다가 이미 트럼프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빅테크 기업들마저 트럼프 취임 전에 DEI를 폐기하겠다.
벌써 폐기에 나서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다 보면 자칫 유색 인종에 대한 혐오 범죄마저 늘어날 가능성도 매우 높아 보인다는 거죠. 즉, 다시 설명하면요. 트럼프는 인종, 종교, 피부색을 넘어 모든 국민이 해방되는 날이다. 이렇게 단합의 메시지를 연설해서 내세웠지만 실상은 보다 정교해진 차별이 담긴 것으로 풀이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신을 지지하면 자비, 그렇지 않으면 칼을 휘두르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트럼프가 이렇게 나서는 진짜 목적은 뭘까? 우리가 이것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EPD의 픽. 세계 최강이라는 미국 대통령을 트럼프는 2번이나 했잖아요. 이제 남은 꿈은 한 가지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뭐 다들 아시다시피 노벨 평화상 아닙니까? 실제로 미국 CBS 방송은 트럼프의 보좌관의 말을 빌려 트럼프가 노벨 평화상에 과도한 집착이 있다. 이런 보도도 내놨거든요. 실제로 트럼프는 첫 재임기 때부터 자신이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됐다는 사실을 직접 공개했어요. 욕심을 드러냈다는 거죠. 수시로 자신이 수상 자격 노벨 평화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라는 주장도 해왔고요. 특히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상당히 의식하잖아요. 그런데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취임 1년도 되지 않은 2009년 노벨 평화상을 받은 거. 아니 근데 왜 나는 못 받아? 자신의 업적이 평가절하되고 있다. 이런 불만도 대놓고 토로해왔습니다. 이 트럼프는 일기 집권 시절 체결된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 사이의 관계 정상화를 위한 아브라함 협정 이거 거론하면서 내 이름이 오바마였다면 노벨상을 받았을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비록 하노이 노딜로 무산되긴 했지만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 및 핵무기 협상 과정도 트럼프가 노벨 평화상을 기대했던 업적 중에 하나였죠. 따라서 이기 때는 정말 여러 가지 평화 관련된 행보를 이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는 거예요. 북한과의 수교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인가 실제로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트럼프 측에서는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한다. 이런 발언까지 나왔거든요. 요 얘기가 뭘까? 북한에 러브콜을 보낸 거 아닐까? 우리 다시 한번 만나볼래? 이렇게 풀이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단 한 가지 빼먹지 말아야 할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뭘까요? 세계 경제 무대를 누비는 사람들은 협상 테이블을 아수라장으로 만들면서까지 한 푼이라도 더 챙기려고 끝까지 싸우는 그런 전투적이고 악랄하고 극악무도한 피도 눈물도 없는 잔인한 투사들이다. 미국에 필요한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다. 이 이야기 누가 했을까요? 바로 트럼프가 했어요. 트럼프가 직접. 트럼프 강한 미국을 꿈꾸다라는 책에서 트럼프 스스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바로 그런 투사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풀이해 보면 이런 얘기가 아닐까요? 노벨 평화상만 노리는 게 아니라 한 푼이라도 더 챙기려고 한다는 겁니다. 북한과의 수교에서 철저히 비즈니스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것이다. 이런 얘기라는 거죠. 세계 평화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이 된다. 이런 판단이 서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판단이 서지 않으면 북한과의 수교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세계 평화도 내팽개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즉, 한 손에는 관세, 다른 손엔 자비. 이 말을 다시 풀이해보면 자신에게 돈 쓰게 만들면 칼을, 자신에게 돈을 벌어다 주면 관용을 베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남북관계가 빠르게 개선돼 북한에 안전하게 트럼프 호텔이라도 세울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면 트럼프의 마음을 동하게 만들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죠. 돈으로라도 평화를 살 수 있다면 그게 더 이득이지 않을까요? 물론 우리 스스로를 지킬 힘 이것도 반드시 길러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빨리 탄핵이 되고 제대로 된 우리나라 대통령이 트럼프를 만나 협상에 나서야 될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빨리 그런 날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죠. 오늘 트럼프 연설을 보면서 하루라도 지체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바로 들더라고요. 애청자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끼시지 않으셨나요? 경불진 완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링크 공유, 계좌 후원 등 경불진 두 PD에게 힘을 보태주세요.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